옛날에 어떤 산골 백성이 농사일에는 게으르고 오직 잠자는 일로 소일할 뿐인지라 그 아내가 답답해하였다. 늦봄이 되어 비탈밭을 갈라고 재촉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쟁기를 짊어지고 밭으로 갔다. 아내가 음식을 차려가지고 가 먹이려고 했는데 지아비는 바야흐로 쟁기는 땅에 꽂아두고 옷도 벗어젖힌 채 자고 있었다. 아내는 지아비를 깨워 책망하는 말은 조금도 하지 않고 밥을 먹이고 돌아갔다.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나흘째 되는 날 아내는 불에 풀을 많이 끓여 가지고 가 지아비가 단잠든 틈을 타서 눈시울에 발랐다. 때는 불볕이 뜨겁게 내리쬐는지라 눈시울이 단단히 붓고 말았다. 아내는 막대기로 남편의 전강이를 두드리며 신이 말소리를 흉내내어 큰 소리로 꾸짖었다. 나는 와갈 직성이다. 내가 보건대 너의 아내는 애써 먹을 것을 마련하여 바치면서 부지런히 농사지으라고 권하건만 너는 어찌하여 사지 놀리기를 게을리하고 한결같이 흐리멍텅하게 늘어져 있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벌을 주어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니 후회하지 말지어다. 그 사내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다. 이제부터라도 지난날의 잘못을 모두 고칠 터이니 다시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내는 다시 신이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하였다. 정말로 내 말대로만 한다면 마땅히 용서해 주겠다. 여기에서 수십 걸음 떨어진 곳에 영험한 샘물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씻으면 눈이 다시 밝아질 것이다. 그 사내는 엉금엉금 기어가서 물을 찾아 씻었는데 불의 풀이 풀어지면서 눈이 떠졌다. 돌아오자마자 바로 힘써 밭을 갈고 있는데 아내가 들밥을 이고 와서 거짓으로 기뻐하는 체하며 말했다. 여보, 어찌 전에는 게으르더니 늦게야 부지런해지셨소? 지아비가 대답하였다. 와갈신께서 부지런히 일하라고 일깨워주신 때문이요. 아내가 말하였다. 벌써 한낮이에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먼저 밥부터 드시고 밭을 갈아도 되겠어요. 신이 가르침이 지엄하시니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겠소. 지아비는 해가 기울고서야 비로소 밥을 먹었고 날이 어두워져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 밭에 가려고 하는데 마침 외가리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지나갔다. 그 사내는 놀랍고 두려운 나머지 엎어질듯이 서둘러 집을 나서며 말하였다. 지금 가고 있으니 신께서 조금만 용서해 주옵소서. 마침내는 버릇처럼 매일 부지런히 농사를 짓게 되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거두어들이는 곡식이 많아져서 가산이 풍요로워졌다. 나돌아다니기 좋아하는 한 한량이 건들건들 나들이 길에 나섰다. 해는 중천에 뜨고 한나절이 될 무렵 한적한 마을을 지나려는데 마침 점심참이라 농부는 밭머리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다. 갑자기 시장기가 든 한량이 농부에게 밥 한 술 신세 좀 집시다 했더니 마음씨 착한 농부는 가져온 건 다 먹고 없는데 저기 산 밑에 보이는 집이 내 집이여. 집에 가면 내 마누라가 있을 터이니 내게 말했다 하고 드시고 가시오. 한량이 농부집에 도착해서는 혼자 있는 안악을 보고 마음이 달라진 한량이 안악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기 보이는 저 양반이 댁의 남편이여라오. 안악은 의아해하며 그렇다고 하니까 이 한량이 하는 말, 댁의 남편이 댁을 꼭 한번 먹고 가라고 해서 왔소. 안악의 생각으로는 요즘 농산일에 바빠서 거시기를 잘 못해주더니 미안해서 그러는가 보다 생각하고서 멀리 보이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여보, 이 양반한테 드려도 돼요? 농부가 일손을 멈추고 엉거주춤 일어서서는 걱정 말고 어서 드려. 이 한량, 오랜만에 재미도 보고 따뜻한 점심 대접받고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이 집을 나섰다. 어떤 촌부가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었는데 아들은 아직도 어려 며느리와 나이 차가 있었다.
신부 집에서 예식을 치른 후 아들만 먼저 집으로 데려오고 그 후에 태기를 하여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그 사돈도 따라왔다. 이웃 사람들을 초청하여 신부를 맞이할 때 나이 어린 신랑이 여러 빈객들 앞에서 손가락으로 신부를 가리키며 저 여자가 또 온다. 일전에 나를 눕히고는 팔로 꽉 끌어안고 다리로 나를 끼고 무겁게 내리누른 후에 자기의 오줌 누는 물건으로 밤새도록 내 것을 문지르면서 내 배 위에 타기도 하고 숨을 헐떡거리며 사람을 못 견디게 해놓고서 뭐하러 여기까지 또 왔느냐? 또 날 붙잡고 그러려고?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가니 그 자리에 있던 빈객들이 웃음을 참으면서 그 사돈의 체면을 보아 묵묵히 말없이 앉아 있었더라 한다. 한 포졸 마누라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고을에 순찰 나간 틈을 타서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었다. 그런데 밤 3경쯤 되어서 포졸이 와서 문을 두드리자 아내는 얼른 사내를 뜰한 구석에 서 있도록 하곤 흔연스레 남편을 맞이했다. 기다린 지 오래되었는데 왜 이리 늦으셨어요? 순찰 돌기가 퍽 오래 걸려서지. 상전마마 친척 되시는 양반이 어저녁 인경칠 무렵 와서 하시는 말씀이 마마께서 저더러 네 남편을 불러 객주를 매시고 본댁으로 돌아가시도록 하라는 분부가 누차 있었다는데 당신은 왜 이제서 오셔요? 우둔한 포졸은 알 까닭이 없었다. 마누라는 안뜰을 향해 은근히 그 사내를 불러냈다. 서방님은 어서 나오셔요. 일이 막상 그렇게 되자 포졸은 뒤통수를 치며 투덜댔다. 그동안 한숨도 못 자 내 눈을 좀 붙이려 왔더니 이런 별별 심부름이 다 있담. 포졸은 이내 그 사내 앞에 가 절을 했다. 그러자 사내는 각근을 다시 고쳐매며 되레 큰 소리로 꾸짖었다. 왜 즉시 오지 않았느냐? 포졸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변명삼아 멋쩍게 물었다. 나돌아다니는 포졸이 어찌 객주님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서방님 가실 곳은 어느 동네신가요? 포졸은 어처구니 없이 그 외간 남자를 정성껏 호송했다. 얼굴과 몸매는 아름답지만 성품이 매우 단정치 못한 처녀가 어느 고을에 살고 있었다. 처녀의 나이 18세에 그 부모는 혼처를 찾아서 시집을 보내고자 했다. 어느 날 저녁 처녀가 심부름차 이웃집에 갔는데 혼자 집에 있던 총각이 갑자기 심각한 얼굴 표정을 지으며 그대는 이제 곧 시집을 가게 되겠지. 그런데 미리 익혀둬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만일 미리 익혀두지 않으면 소박을 맞을지도 몰라. 처녀는 그만 겁을 집어먹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나를 위해 말해줘. 그거야 어렵지 않지. 하지만 말로는 안 돼. 어떻게 하는 건데? 이리 와봐. 총각은 처녀를 데리고 뒷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정을 통했다. 총각은 통정을 하는 도중에 자고로 남녀가 방사에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여자는 육휘, 남자는 육보를 일컬어 왔는데 여인이 이 6가지의 즐거움을 갖추면 바야흐로 기쁨이 시작되고 여자의 행복과 불행이 거기서 비롯되는 거야. 내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니 그걸 자세히 가르쳐줘. 그것은 말로 안 되고 실제로 해봐야 하며 시일도 오래 걸려. 그래도 가르쳐줘. 그리하여 이 처녀는 은밀하게 밤마다 총각을 만나 기술을 배우게 되니 그 기술도 자연히 진보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는 갑자기 출가를 하여 첫날 밤 새신랑과 동방화촉에 그 일을 치르게 되었는데 신부 처녀는 그동안 배운 온갖 기술을 다해서 멋지게 해내었다. 이에 깜짝 놀란 신랑이 화가 나서 다그쳤다. 대체 어떤 놈과 간통을 한 것이냐? 신부가 울기만 할 뿐 대답을 안자 화가 난 신랑은 신부를 발길로 차내 쫓으며 모든 기술이 그토록 잘 어울리니 너는 이미 처녀가 아니었다. 그 즉시 친정으로 쫓겨온 딸을 본 어머니가 다그치는데 대체 어떻게 된 연고냐? 뒷집에 사는 총각이 나한테 미리 그 기술을 익혀가지고 시집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기술을 배웠어요. 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며 이 못난 년아. 신랑이 뒷집 총각도 아닌데
어째서 익힌 기술을 신랑한테 썼느냐? 어머니는 그것도 몰라요? 뭐라고? 한창 기분이 좋아서 신바람이 나는데 뒷집 총각과 신랑을 어떻게 구분해요? 어머니가 말을 못하는데 딸은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러니 그게 뒷집 총각인 줄 알았지 누가 새신랑인 줄 알기나 했냐고요? 하고 말했다 하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부끄러워 모두 입을 다물었다 한다. 한 신부가 새벽에 나와 턱을 괴고 울고 있었다. 부모가 그 이유를 물었지만 신부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유모로 하여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물어보게 했더니 그제야 신부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신랑의 물건이 너무 커서 통증을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이번에는 신랑이 홀로 앉아 울고 있었다. 유모가 그 이유를 물으니 신랑이 대답했다. 자네 아기씨는 매일 밤 잠자리에서 행사할 때 내 엉덩이를 심하게 꼬집는데 손톱으로 엉덩이를 찌른다는 것도 알지 못하나 봐. 찔릴 때의 그 통증을 참아낼 수 없기에 이렇게 울고 있다네. 유모는 웃으며 물러나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돌고 도는 이치라 뭐 울 것까지야. 커다란 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이 생강을 사서 한 배 가득 싣고 경상도 선산의 월파정 나루에 배를 대고는 혼자 중얼거렸다. 내 명색이 사내 대장부로서 색향으로 이름난 이곳에 와서 그냥 장사만 하고 지나칠 수야 없는 일이지. 그리하여 선산 고을에서 이름난 한 기생을 사귀어 그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한 배의 생강을 판 돈 모두를 탕진하고 맨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빈털터리가 된 상인은 옷을 다 차려입고 기생과 작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너의 집에 와서 사는 동안 생강 한 배를 모두 날렸으나 후회는 없다마는 다만 소원이 한 가지 있다. 너의 그 옥문이 어떻게 생겼기에 내 생강 한 배를 다 먹어치웠는지 보고 싶구나. 밝은 대낮에 한번 보여줄 수 없겠느냐? 이 말을 들은 기생은 웃으면서 생강 장수를 붙잡고 그런 소원이라면 10번도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고는 옷을 모두 벗고 번듯이 드러누워 보여주었다. 이에 상인은 기생의 옥문을 헤치고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실을 한 수 짓고는 곧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더라. 멀리서 바라볼 땐 늙은 말에 힘없이 감기는 눈 같더니 가까이 들여다보니 고름든 종기를 찢어 헤친 상처 같구나. 양쪽에 둘린 입술에는 아무리 보아도 치아가 없는데 어떻게 한 배에 실린 그 딱딱한 생강을 다 먹어치웠는고. 장례식이나 굿을 할 때 경을 소리 높여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경사라 불렀다. 경사 중에는 보통 장님이 많았지만 덜어는 장님이 아닌 사람도 있었다. 장님이 아닌 어느 한 경사에게 젊은 아내가 있었는데 그 자태가 매우 고왔다. 그런데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이웃집에 잘생긴 청년이 있어서 경사의 아내를 흠모했다. 두 사람은 담장 너머로 눈길이 서로 마주칠 때면 눈짓을 하곤 하다가 마침내 만나서 깊은 관계를 맺었다. 경사가 외출하고 나면 부인은 담장 구멍을 통해 쪽지를 넣어서 연락하고 그러면 청년은 담장을 넘어와 서로 끌어안고 뜨거운 열정을 불태웠다. 어느 날 역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외출한 뒤에 그의 아내는 이웃집 청년을 불러들였다. 두 남녀가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고 누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장난을 하면서 노는 사이에 그만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매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몸을 합쳐 바야흐로 정감이 무르녹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방문과 대문이 마주하고 있어서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남녀는 꼼짝없이 발각될 지경에 놓였다. 이때 아내의 머리에 번개같이 스치고 지나가는 묘안이 하나 떠올랐다. 옳지. 그렇게 하면 남편을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겠다 고 생각한 아내는 얼른 속옷 바지만 주워 입고 젊은이를 방 안쪽으로 밀쳐 보이지 않게 한 다음 벗어놓은 치마를 들고 방문을 열며 재빨리 뛰어나갔다. 그리고 방문 앞에 거의 다가온 남편을 향해 펄쩍 뛰면서 치마를 펼쳐들어 남편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런 다음에 남편의 귀에다 대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시는 경사님이신가요? 이러면서 장난치듯 될 수 있는 대로 큰 소리로 깔깔대며 웃었다. 그런 다음 남편의 얼굴에 치마를 씌운 채로 허리를 끌어안으며 앞이 보이지 않도록 막았다. 아내의 이런 모습에 경사는 아내가 자기를 환대하여 장난을 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며 아내를 끌어안고는 응. 나는 북쪽 제상집 장례에 갔다 오는 길이요. 이렇듯 한참 동안 치마를 뒤집어 쓴 채 떠들고 좋아하는 사이에 이웃집 청년은 옷을 주섬주섬 쓸어안고 재빨리 방에서 빠져나와 집모퉁이를 돌아 담장을 넘어가 버렸다. 경사는 아내를 끌어안고 있다가 아내가 속옷만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여보, 속옷만 입고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구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기다리면서 미리 옷을 벗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좋아했다. 그리고는 아내를 끌어안아 방으로 들어가 눕히고 마침내 몸을 합치니 이날따라 아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남편의 움직임에 호응하여 남편은 매우 흡족해했다 한다.